안녕하십니까?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던 링컨의 말처럼 새해엔 마음먹은 대로 따뜻하고 환한 나날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비교보다는 감사를, 그리고 걱정보다 기쁨이 더 가까이 있기를, 당신 안의 작은 웃음이 커다란 행복으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엔 좋은 일만 넘치도록 생기길 바라며 행복 가득한 한 달 되시고 더 가볍고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띄웁니다. 다비치가 부릅니다. 화이트.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됐어. 우리 그때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커져버린 사랑일 거야. 겨울 내내 너를 생각하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입혀줄 거야.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어울려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 거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밤새 들려오는 노랫소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으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 우리 처음 만난 1년 전에 오늘도 지금처럼 하얀 눈이 내렸지. 추억 코끝까지 빨개진 날 보면서 넌 놀려대며 웃고 있었어. 가만히 빛을 내는 촛불에 지금 내 마음을 비춰 보일까.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으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나 걸 요즘 사랑해. 발라도 잘 보는 여자한테 끌리는 나랑 스키장을 가자보듯 하자놓은 위험한 내게 탈 줄을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넌 날 반하게 한 학생, 난 네 강사 역할이니 you. 스윗한 걸 원한다면 좋아 불러줄게 girl. 나쁜 남자도 좋아 홈에 불러줄게 girl. 다른 건 몰라도 we can make it music girl. The beachy what's good 해요 왠지로 놀러와 girl. 지금 네 바람이 들려 저 하늘까지 들려. 나도 오늘 밤은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주길 기도해.
낭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회원분들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님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회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 순백의 시작을 알리듯 여러분의 새해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말처럼 모두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네, 김경수 회원님 나오셨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건 힘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그 꾸준함이 결국 삶을 바꾸더라고요. 올해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만의 속도로 걸어가 보세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내는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입니다. 네, 오종란 회원님 나오셨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가끔은 그 길에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혹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은 그런 예기치 못한 선물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종란입니다. 이예순 회원님 나오셨습니다. 좋은 일은 종종 조용히 온다고 하죠. 새해에는 큰 한호보다도 잔잔한 행복이 매일 당신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어도 웃게 되는 나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순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올 한 해입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설렘으로 새해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정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의 끝과 26년 1월의 시작, 그리고 인연이란 주제로 1시간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낭송은 고은영 시인의 외로움도 알고 보니 사랑이더라를 김기정 회원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외로움도 알고 보니 사랑이더라. 고은영. 문디.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세상을 가장 집착하는 법이더라. 미련 곰탱이 마냥 세상을 사랑하고도 세상을 갈증하는 사람이더라. 외로워 세상을 사랑하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더라. 목매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쓸쓸하여 죽도록 외로워지는 일. 날마다 여의는 머리만 커져서 머리가 무거워 흔들리는 일이더라. 기다림의 형편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아픈 마음 달래어 눈을 감고 하늘을 걷는 일이더라. 가을의 초입에도 기다리는 일은 눈에 밟히는 낙엽 소리조차 뭉클하는 일이더라. 온통 먹빛의 검은 얼굴로 튀어오르는 그리움의 배가 불러 숨기운 사랑을 왜 토해내는 일이더라. 젖은 눈물도 계절도 홀로도 슬픔도 한 몸처럼 달래가는 일이더라.
고은영 시인의 외로움도 알고 보니 사랑이더라를 김기정 회원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올 회원님들 25년 연말은 누구랑 함께 무슨 일 하면서 마무리하셨나요? 새해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깔끔하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몇몇 회원님과 조용히 미용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돌봄 부담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린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새해를 맞는 미용봉사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연대와 행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2월 말일이 딸이 생일이어서 가까운 곳으로 겨울 캠핑을 떠났습니다. 다른 계절에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깨끗한 설경, 그리고 따뜻한 불빛 아래 피어나는 특별한 낭만을 만끽하면서 고기도 굽고 불멍도 하면서 차분히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말이죠. 초보도 캠핑 코스처럼 즐길 수 있는 겨울 캠핑 노하우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거실형 텐트로 아늑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잠자는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외부의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방풍벽 역할을 하며 내부에서 요리나 휴식 같은 모든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난로 위에는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주는 것은 겨울 캠핑 고수들의 국룰인데, 이는 건조한 텐트 내부에 속도를 조절해 주어 호흡기를 보호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메인 조명 외에도 휴대하기 편한 손전등을 준비해 주세요.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거나 밤중에 잠시 텐트 밖 화장실에 가야 할 때, 혹은 릴선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 이 비상용 손전등은 어둠 속에 구원자가 되어줄 거예요. 핫팩과 무름 담요는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보조 난방의 영웅이 되는데, 취침 전 침낭 안에 핫팩을 미리 넣어두면 따뜻하게 데워진 침낭 속으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답니다. 네. 캠핑의 재미를 만끽하고 행복한 추억만 가득 안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설레는 마음보다 안전수칙을 챙기는 꼼꼼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삶에서 마침표는 문장의 끝이지만 누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표 하나조차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신앙송 하나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을 김경숙 회원이 낭송합니다. 거짓 이별. 한용운.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안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한용운 시인의 거짓 이별을 김경숙 회원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25년 연말은 누구랑 함께 무슨 일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오종란 회원님. 네. 하얀 목장갑과 빨간 고무장갑 그리고 검정 방한복을 챙겨 입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연탄을 나르는 하루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로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위 속에서도 온기를 나누는 손길이 쉼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25년의 끝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냈어요. 일상 속에서 얻기 힘들었던 진정한 휴식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음 따뜻한 여행으로 마무리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시작은 항상 졸업과 입학이라는 사회의 정해진 틀 안에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식은 한 해의 끝이자 또 한 해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졸업식에 대한 추억이랄까요? 자, 신앙송 하나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낭송할 시는 정우승 시인의 마지막 첫눈입니다. 마지막 첫눈 정호승. 마지막 첫눈을 기다린다. 플라타너스 한 그루 옷을 벗고 서 있는 커피 전문점 흐린 창가에 앉아 모든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마지막 첫눈이 오기를 기다린다. 첫눈은 내리지 않는다. 이제 기다린다고 해서 첫눈은 내리지 않는다. 내가 첫눈이 되어 내려야 한다. 첫눈으로 내려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걸어가는 저 거리에 내가 첫눈이 되어 펑펑 쏟아져야 한다. 오늘도 서울역까지 혼자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 명동 성당의 종소리가 들렸다. 땅에는 저녁별들이 눈물이 되어 굴러다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오늘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별들이 첫눈으로 내린다.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침묵할 때이던 별들이 드디어 마지막 첫눈으로 내린다. 커피 전문점 어두운 창가에 앉아 다시 찾아올 성자를 기다리며 첫눈으로 내리는 흰 별들을 바라본다. 오종란 회원님이 낭송한 정우승 시인의 마지막 첫눈 잘 감상하셨나요?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졸업식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저희 졸업식 때는 눈물바다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어렴풋이 이유는 알겠지만 그 정도 울 일은 아니었는데 옆에가 우니 따라 울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담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앞날을 격려해주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옥천 출신의 정순철 님이 작곡한 그 작곡하신 그 졸업식 노래 있잖아요. 그거 부를 때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학교는 졸업식 날 후배들이 밀가루 세례와 날달걀 던지며 장난치곤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도 검은색이었던 교복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서 반항심과 함께 마침내 규범을 벗어난다는 해방감, 독립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졸업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졸업식에 어머니가 오질 않기를 바랬어요. 친구들도 부모님을 부르지 않는 분위기였고 저 또한 그 흐름을 따라간 것이죠. 당시에는 어색함을 피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날의 공허함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멀리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졸업식 날 꽃집과 함께 특수를 누렸던 곳은 중화요리집이잖아요. 졸업식이 끝나면 한 손엔 꽃다발, 한 손에 졸업장을 들고 중화요리집에 가서 완두콩이 올려진 갓 나온 따뜻한 짜장면을 호로록 먹었던 추억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졸업식은 정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과 이별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특별한 추억의 순간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아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조성모가 부른 후에 잘 들으셨나요? 다음 준비된 시는 구순자 시인의 후회되는 일을 이예순 회원이 낭송합니다. 후회되는 일. 구순자. 입시철이 되면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 그는 끈질기게 나를 따라잡는다. 그것도 아픈 가슴으로. 그날도 오늘처럼 가시만 남은 장미 넝쿨 헤치며 눈발이 날리는 아침이었다. 갓 시집온 새색시였던 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 앞에 나와 경사진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그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들어오는 때였다. 복음교회 쪽에서 내려오던 19세 정도의 한 소년이 뜻밖에도 밥이 있으면 조금 달라고 했다. 아침을 짓지 않아 밥이 없다는 나의 말과 함께 그는 벌써 그이가 내려간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분명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방황하는 모습이었는데 몇 길을 굶은 눈빛이어서 밥이 없으면 짜장면 값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구순자 시인의 후회되는 일을 이예순 회원님이 낭송으로 잘 들으셨나요? 혹시 이 시의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 후회되는 일 있을까요? 저는 국민학생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쓸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썼어요. 혹여나 그 편지 받고 마음 안 좋았을 국군 장병 아저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고 후회되네요. 아마 그 편지 받아본 군인 아저씨도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여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뵈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저도 덜 미안해할 텐데 싶어요. 사랑합니다. 나이 50대가 되다 보니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에 필요한 재정적 안정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 공부를 미리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퇴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 퇴직 후에 일자리 마련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학창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대학이나 직업도 바뀌었을 텐데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초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많이 멀어진 일이 후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은 어릴 적 친구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 신앙송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시는 신앙송하기 좋은 사랑시입니다.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을 김기정 회원이 낭송합니다. 인연서설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뜻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빛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의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인연에 대한 시 중에 그 대표적인 시죠. 문병란 시인의 인연소설 잘 들으셨나요? 이 시는 사랑의 본질과 인연의 애틋함을 꽃, 뿌리, 눈물, 파도 등 자연의 이미지로 섬세하게 그려낸 시입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인연, 아니면 못 잊을 인연,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큰아이 군대 보낼 때 훈련소 근처 식당에서 만나고 훈련소 운동장에서 또 만났던 아줌마. 동병상련이라 그랬는지 부뚜기 안고 울었던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우리 아이와 같이 군대 간 희동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나가다 무심코 맡은 향기에 누군가가 생각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첫 직장에서 만났던 얼굴이 하얗던 김모 대리님.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그 향기만큼은 기억에 남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같은 향이 났을 때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좋아했던 걸까요? 지금도 그게 미지수입니다. 네, 30대 후반에 만난 큰아이 초등학교 같은 반 학부모 언니. 언니는 학급장으로, 저는 반 총무로. 언니는 경험 있는 둘째 아이고 전 초보의 큰아이.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1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지금도 가끔 밥을 사준다고, 비가 오는 날이면 막걸리가 땡긴다고 전화가 오곤 합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옆 짝꿍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회장 오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야간 자습한다고 속이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죠. 그 회장 오빠는 지금 어디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인생의 인연이다 사랑하는 일처럼 소중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이선희가 부른 인연 잘 들으셨나요? 저희 신앙송 하나 듣겠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를 김경숙 회원이 낭송합니다. 희망의 그림자 정우승. 내 지금까지 결코 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그림자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그래도 가슴에 끝까지 부여안고 있는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해질녘 순댓국집에 들러 술국을 시켜놓고 소주잔을 나누는 희망의 푸른 그림자다.
희망의 그림자는 울지 않는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아도 스스로 길이 되어 걸어간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희망을 잃는 것이라고 신은 인간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지만 절망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희망이 희망의 그림자에게 조용히 말할 때 나는 너의 손을 잡고 흐린 외등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막다른 골목길을 돌아 나온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의 그림자를 김경숙 낭송가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왜 새해가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지 않으시는가요?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2026년도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 또는 꼭 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들려주세요. 취미생활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완성작을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두면 성취감이 생길 것 같아 다른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크게 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딸과 함께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안정되더라고요. 올해는 혼자 캠핑 또는 우중 캠핑에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나 여유를 갖고 조용한 환경에서 내 감정이나 생각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까지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올해는 자기 개발 및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습득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책도 계속해서 읽고 동영상 편집이나 악기 연주 같은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올해는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나만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싶고 그래야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자신만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족과 함께 다짐을 공유하며 실천해 보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앙송 하나 듣겠습니다. 함순예 시인의 아직도 고백 중을 오종란 낭송가가 낭송합니다. 아직도 고백 중. 함순례. 은희를 사랑했어요. 은희 좀 불려줘. 술에 취하면 아직도 사랑에 역주행 중인 광덕씨. 밤나무 민박에 들어 불 피우고 일각이 지나기 전 되취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인기된 일도 있었다는데 그날도 10년 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고 대취하여 돌아오던 길이라 했다. 웃을 때는 천상 하회탈 형상이나 까무잡잡한 이마에 굵게 파인 일자주름 모으면 한 성깔 다부져 보이는 사내. 그가 강력반 형사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다.
악착같이 도망가는 놈을 잡으려면 내가 그놈보다 더 악착 같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은희는 내게 좀채 떨리지 않는다는 은희는 난 누굴 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유배당한 쓸쓸한 짐승이 컹컹 짖으며 제 살 물어뜯는 밤이면 20년 지나도록 고백 중인 사랑이 도진다. 누구도 못 말리는 깡촌놈의 사랑이. 오중란 회원이 낭송한 함순예 시인의 아직도 고백 중 잘 들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붉은 말띠의 해인 2026년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띠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6년 입춘은 2월 4일이며 2월 3일까지는 뱀띠이고 그리고 2월 4일부터는 말띠입니다. 2026년 삼재에 해당하는 띠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2026년은 삼재의 두 번째 해인 늘삼재에 해당하므로 각 띠별로 심리적, 금전적, 관계적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붉은 띠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추진력, 변화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징은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심리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의 상징성을 활용하되 새해 운세를 믿을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 전략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신년을 준비하며 기본적인 띠 정보부터 정확히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맨 처음 고백.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이주일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려
다시 만나면 속 시원히 말해야지.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눈치만 살피다가 지나는 한평생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낭송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을 이예순 회원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잊었는데도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을 이예순 회원이 낭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마무리 인사할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2026년엔 그 찰나의 때를 잘 포착하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새해의 문 앞에서 여러분은 분명 가장 멋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기회가 여러분 편이기를 바랍니다. 김기정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오직 자신과만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가장 빛나는 성장이지요. 2026년에도 남과의 비교보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김경숙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한 당신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올 한 해 얼마나 애썼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새해에는 자책보다 칭찬이 더 많아지고 후회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오종란이었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떤 흙에서도 싹을 틔운다고 하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충분히 좋은 씨앗이 되어 있었기를 믿어요. 2026년 그 모든 노력이 꽃피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기다림 끝에 웃게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예순이었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따뜻한 한 해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엔 더 단단해진 내면으로 지치지 말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득 담아 보냅니다. 사람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조관우가 부릅니다. 마지막 안식처. 기다리는 일 그건 어쩌면 늘 체념도 함께 배우는 일이지 때로는 기다릴 때가 더 행복했음을 뒤에 깨달을지라도 너 때문에 몰라도 너 때문에 또 그 눈물 마를 날이 온다면 나 아직은 이대로 널 기다려야지 이 아픈다고 상해주겠지 더 오래 걸려도 널 이해해줄게 더 많은 날 내게 행복을 주려는 거라고 대신 난 준비할게 마지막 안식처는